MVP 그리고 신인상 수상자가 공개가 됐습니다. MVP는 두산 미란다 선수, 그리고 신인상은 기아 이의리 선수입니다. 두 선수 수상을 축하합니다. 자, 유력하다 언급된 선수들이 받았다, 예상대로였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MVP, 신인상 이야기 해봅니다. 스토브리그가 한창입니다. 팀별로 대략적인 겨울 가이드라인을 제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두산 베어스 그리고 SSG 랜더스, 이 두 팀의 스토브리그 준비 상황을 전하겠습니다. MVP 미란다 선수가 받았습니다. 평균 자책점 1위, 탈삼진 1위, 투수 주요 부문 이거나, 탈삼진은 225개로 1984년 고 최동원 선수의 223개를 넘었었습니다. 역대 신기록입니다. 리그 신기록이죠. 14승으로 다승 공동 4위, 압도적인 시즌인데, 자, MVP 득표 상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쭉. 자, 미란다 선수 1위, 이정우 선수 2위, 강백호 선수 3위, 오승환 선수 4위, 최정 선수가 5위입니다. 근데 총 득점을 보시면요, 미란다 선수가 558, 그리고 이정우 선수가 329. 차이가 좀 납니다. 강백호 선수와 이정우 선수는 뭐 큰 차이 없습니다. 329, 320. 자, 네, 미란다 선수를 제외하고는 전부 국내 선수들인데 오승환 선수 4위죠. 이정우, 강백호 선수 나란히 있습니다. 이정우, 강백호 선수는 신인상을 딴 뒤에 해마다 더 성장하고 있는 리그 최고 선수들입니다. 최정 선수 올 시즌 홈런왕입니다. 미란다 선수는 역대 최초로 다승왕이 아닌데 MVP가 된 첫 투수입니다. 신인상은 이의리 선수가 받았습니다. 시즌 막판에 롯데자이언츠 최준용 선수가 18경기 연속 무실점 기록하는 등 맹추격을 했죠. 그래서 초박빙. 신인상 득표 상황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쫙. 이의리, 최준용, 장지훈 선수. 네. 굉장히 좀 박빙이었죠. 417점, 368점. 네. 득표 상황 보시면 1위부터 3위까지는 총 득표 수는 이의리 선수가 99표, 또 최준호 선수가 100표인데 1위 표는 이의리 선수가 61표로 42표에 그친 최준호 선수를 앞섰습니다만, MVP가 신인상은 이제 포인트 시스템이거든요. 신인상 같은 경우는 1위표, 2표, 3위표가 5, 3, 1점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저는 페넌트 레이스가 끝난 뒤에 MVP 그리고 신인상 투표 내용을 공개를 해드렸죠. 당시 저는 MVP는 미란다, 오승환, 이정우, 뷰캐넌, 강백호 선수 손으로 줬고, 신인상은 이의리, 최준용, 장지훈 선수 손으로. 네, 제가 1위표를 준 두 선수는 MVP, 신인상 받았네요. 신인상 선수는 1, 2, 3위가 공교롭게도 제가 투표한 순서 그대로입니다.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대세하고 일치가 될 때가 있습니다. MVP 투표 내용은 뭐 다른 투표인단하고 좀 생각이 꽤 달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MVP 신인상 투표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승 1위가 아니지만은 평균 자책점 1위, 탈삼진 1위를 한 외국인 선수가 당당히 MVP를 받았습니다. 옳은 선택이고, 예전에 국내 선수들에게 좀 치우쳤다, 뭐 일명 국뽕 아니냐, 그런 국뽕 투표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는 생각도 조금 제가 듭니다. 아마 국내 선수가 미란다 선수 정도의 활약을 펼쳤다, 기사 터졌을 겁니다. 엄청 나옵니다. 스포트라이트 그냥 쏟아졌겠죠. 국내 선수하고 또 외국인 선수 약간 좀 관심도가 차이 나는 것도 사실 뭐 이것이 또 현실이기도 한데, 이번 투표 시점은 와일드카드 결정전 이전이죠. 그러니까 정규 시즌 성적만 가지고 평가를 한 부분입니다. 두산이 정규 시즌 4위인데 가을 야구에서 두산이 선전을 펼치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팀 성적하고 또 미란다 선수의 득표가 아예 무관하다 보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MVP 투표를 팀 성적과는 조금 별개로 보는 경향이 조금 더 분명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봤고, 투표를 하면서 투표인단이 좀 더 세분화된 지표를 좀 살핀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의리 선수의 경우는 승은 뭐 4승밖에 안 됩니다. 4승인데 이거 뭐 신인상 줘야 되나, 이런 이야기도 물론 있기도 있었지만, 3등 때 평균 자책점, 또 고졸 신인으로 팀 선발로 상당 기간 로테이션을 지킨 점, WAR 등 기본 성적 스탯 외에도 다양한 평가 지표를 뭐 기자나 투표인단이 좀 바라봤다고 보고, 최준용 선수 또한 뭐 신인상을 받게 손색 없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아주 박빙의 투표 결과가 올 시즌 뭐 최준용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쳐줬다는 걸 대변해 준다고 봅니다. 이의리, 최준용 선수가 물론 이 선수들은 포지션은 다르지만 2015년에 이제 구자욱, 김하성 선수, 이 두 선수가 또 신인상을 놓고 굉장히 좀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수상과 상관없이 구자욱 선수 그리고 김하성 선수 모두 리그 차세대 스타로 또 성장을 했죠. 신인상은 시작을 의미합니다. 2위를 차지한 최준용 선수에게도 아낌없는 박수를 그래서 보냅니다. 덧붙여 저는 MVP 투표 그리고 신인상 투표는
실명제를 해야 된다고 3년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의 스토브리그 이야기입니다. 두산은 최대어로 분류되는 김재환, 박근우 선수와 동시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가 다 그냥 크죠. 한 바구니에 이렇게 딱 담기는 너무 커요. 바구니 2개를 준비해야 되는데 두산은 협상 우선순위를 두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두산 구단은 이 두 선수와 성실하게 협상을 한다. 이것이 구단의 FA 전략 첫 번째 구상이고 마지막 구상이다. 이렇게 딱 이야기. 더 이상은 뭐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근데 뭐 김재환, 박근우 선수는 타 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죠. 뭐 여러 소문들을 두산도 듣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뭐 썰은 썰일 뿐 아니냐 이렇게 일축은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앞선 영상에서 두산이 두 선수를 모두 잡기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만약에 온다. 그런 상황이 오면 4번 타자인 김재환 선수를 잡는 쪽으로 조금 더 기울 수 있지 않을까? 그건 뭐 저희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또 여러 타 구단 단장들도 공통적으로 마음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그 이유는 김재환 선수는 대체 불가능한 팀 내 거포, 부동의 4번 타자니까요. 뭐 그렇다면 뭐 박근우 선수는 대체할 자원이 있느냐? 없죠. 뭐 없는데 뭐 그 중요성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두산 팀 내에서도 이 부분은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허경민, 정수빈, 박근우 90년생 트리오 팀의 허리를 이루고 팀 컬러를 만들고 또 만들어 갈 선수들인데 박근우 선수의 두터운 팬층, 뭐 대단한 팬층이죠. 어느 정도 구단도 뭐 이 부분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뭐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고민은 자꾸만 더 커집니다. 한쪽으로 노선을 잡는다. 그럼 구단이 막 이 선수보다는 이 선수 먼저 끝나면 이 선수 이렇게 가면 다른 한 선수가 마음을 다칠 수도 있거든요. 실제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앞서 여러 팀의 여러 역대 FA 협상을 보면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구단은 성실하게 협상에 나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같은 에이전시입니다. 리코. 그러니까 뭐 같이 협상을 할 수도 있겠죠. 김재환 선수는 복수의 팀에서 영입 시에 전력 강화 정도를 체크를 한 부분은 저도 확인했습니다. 관심 있어 합니다. 박근우 선수에 대해서도 지방팀 고위 관계자까지도 콕 집어가지고 뭐 상당히 매력적인 선수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석에서. 김재환, 박근우 선수의 행선지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 두 선수가 움직이면 나머지 또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들의 계약이 결정이 어느 정도 돼야지 너도 나도 다른 팀들도 B 플랜을 가동할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을 여러 팀의 단장들이 공통적으로 좀 하더라고요. 두산도 타 팀의 지금 동향을 살핍니다. 네, 타 팀 동향 보고 있습니다. 두산이 뭐 그냥 뭐 개인적으로 이게 두산 관계자들이 개인적으로 그래도 이 팀 어떻게 뭐 이렇게 3팀 정도를 꼽아보라고 그러면 하나이글스, SSG 랜더스, 기아 타이거즈 공개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외부 FA 시장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한 팀들이죠. 뭐 KT 위즈도 이승준 단장이 이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LG 트윈스 마찬가지로 뭐 자매 단장도 전력 보강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하여튼 이 세 팀을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한 팀을 꼽아봐라. 그러면 어느 팀이냐? 하나의 움직임을 아주 유심히 좀 보고 있습니다. 두산 쪽에서도. 지난해 허경민 선수하고 정수빈 선수의 예에 보듯이 두산은 잡고자 하는 선수가 있고 또 구단과 모기업이 결심을 하면 투자 폭이 만만치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박정원 구단주는 이번 가을 야구도 한두 경기 빼고는 다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 뭐 그 박정원 구단주의 뭐 야구 사랑 뭐 그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한국 시리즈를 앞두고 한우 선물 세트를 전 선수단 프런트에 돌리면서 친히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노고를 치하하면서 충분히 잘했다. 우리 선수들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한국 시리즈 임해달라. 참 고맙다. 멋진 모습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 감사 인사 빼놓지 않았는데 KBO 리그는 좀 특이한 구조죠. 표면상으로 모든 구단은 흑자를 내기 어렵습니다. 보면 지금 뭐 전자공시 보면 어느 구단이 얼마 흑자, 어느 구단이 얼마 적자.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겁니다. 그건 뭐 수치적 그런 걸 두고 우리가 보통 장부상의 흑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그래서 남으면 돈을 쌓아둡니까?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적자면 어딜 뭐 하지만 또 메꿀 수도 있습니다. 물론 키움 히어로즈 같은 자생 구단도 생존이 가능하지만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이면 허리띠를 졸라매도 적자 면기 어렵죠. 근데 구단들의 투자 여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뭐 모아둔 자금에서 나온다? 뭐 자금 모아둔 데 어디 있습니까? 뭐 있는 대로 다 쓰고 있는데 오너의 의지가 모기업 CEO에게 전달이 되고 또 이것이 바로 야구단으로 내려와서 야구단 뭔가 움직이는
그 원동력이 되죠. 특히 이제 이렇게 FA 시장, 가액돈이 들어가는 FA 시장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두산의 행보 조용하죠. 조용한데 주목해야 될 수준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두산 외국인 선수 어떻게 될까요? 로켓 선수 수술했죠. 예, 재계약 대상군에서 일단 제외시켜버렸습니다. 페르난데스 선수, 아유 맨날 뭐 이 선수 좀 늦다. 그 다음에 뭐 지명타자만 하고 수비 좀 아쉽다. 하지만 이만큼 해줄 수 있는 선수 찾으면 없다는 거예요. 해마다 더 좋은 선수 알아봤지만 결국은 이만한 선수 없다는 결과. 그래서 올해도 재계약 대상자입니다. 타격 기술만 놓고 보면 리그 정상급에 가깝습니다. 큰 경기에도 강합니다. 팀을 대하는 로열티 좋습니다. 성실성, 친화력 좋습니다. 네. 미란다 선수 재계약을 하고 싶어 합니다. 두산이. 근데 메이저리그 쪽의 움직임을 좀 보고 있어요. 두산 구단이 지금 체크한 바로는 메이저리그의 입질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거 알 수 없거든요. 지난해도 플렉센 선수의 경우에도 언론에서 조금 기사 나오다가 바로 그의 계약 제시. 두산이 좀 그래서 미란다 선수 움직임을 좀 긴장을 합니다. 두산 관계자 얘기입니다. 일본은 소프트뱅크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한 뒤 대만으로 갔다 와서 흥미가 크지 않지 않겠냐. 일본 쪽은. 미국 상황은 우리도 유심히 체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SSG 랜드스입니다. 모두가 주목을 했던 큰손 구단.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좀 있어요. 예, 정용진 구단주가 워낙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투자에 큰 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토브리그 시작 전부터 SSG를 큰 손으로 분류하고 많은 팀들이 막 경계했습니다. 야. 근데 SSG 관계자들은 좀 난감해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 척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무작정 투자, 이건 뭐 대기업 구단에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막 투자하라 이러지 않습니다. 대기업 구단은 이제 야구단 사장이 바로 구단주에게 직통 보고를 바로 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자금 같은 부분은 자금 관련 임원이 또는 뭐 구단의 최고위층이 모기업 기획조정실이나 지주회사나 스포츠를 총괄하는 부서를 통해서 보고 단계를 밟습니다. 이렇게 필요하고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하고 해도 되겠느냐 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오케이 사인 나오면 이제 바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SSG 관계자 얘기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소문들 썰이 많죠. 뭐 누구랑 얼마 했다 벌써부터 했다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시장 상황이 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각 구단이 FA 시장에 참전하려는 구단이 늘었고 뭐 그렇게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이고 지금 언급되는 선수들의 몸값은 좀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다른 팀들은 과연 셀러리 캡을 어떻게 해결하려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올해 많이 쓰면 4년 계약이고 올해를 뺀 나머지 3년은 셀러리 캡에 다 걸리는데 고민이 있다 그럽니다. SSG가 추신수 선수하고 얼마 전에 27억 원 재계약했죠. 그러면서 셀러리 캡이 1위가 됐어요. 2023년 내년 시즌을 마치면 2024년부터 셀러리 캡을 시행을 합니다. 넘기게 되면 사치세를 내야 되는데 사치세 규정은 첫 해는 셀러리 캡 초과 금액의 50%를 야구 발전 기금으로 냅니다. 2년 연속이면 100%를 내고 신인 1차 지명권이 뒤로 밀려요. SSG 관계자가 지명권이 밀리는 등 난리가 나면 누가 책임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SSG는 내년에 박종호, 한효섬, 이재원, 이태양이 내부 FA가 됩니다. 그리고 문성원 선수도 상황에 따라 FA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 선수들을 잡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거 뭐 안 잡으면 팀 운영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이 큰 거죠. SSG도 무작정 선수가 달라는 대로 협상을 하면 선수 달라는 대로 얼마다 120억 오케이 120억 줄게. 이거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뭐 당연하겠죠. 뭐 관계자 얘기입니다. 머릿속에는 다 플랜이 있다. A, B, C, D 플랜이 있다. 돈이 아주 많으면 A 플랜만 있으면 됩니다. 이 선수 타 팀에서 얼마 준다고? 120? 그럼 우리 130 줄게. 뭐 그러면 무조건 140 줄게 막 할 수 있지만 플랜이 있다는 거는 가용 자원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죠. 단계별 협상. 그리고 최고로 원하는 선수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다음 협상 전략을 옮긴다는 이야기인데 외부 FA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력 보강을 해야 된다. 근데 소문처럼 돈으로 그냥 싹쓸이 한다? 뭐 그런 시선이 그냥 좀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이래 놓고 거액 투자를 하죠. 그래 놓고 이제 그럼 오버페이 아니야. 고민해 보니까 이만한 돈 필요해서 우리가 투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구단들이 많이 하죠. 지금 최고로 보강이 필요한 포인트가 어딜까요? SSG. 뭐 당연히 투수죠. 뭐 어느 팀이나 투수가 많습니다. 근데 투수는 지금 FA 나온 자원이 없습니다. 한정적입니다. 굉장히. 그 다음 위급 포인트가 어디냐? 알려진 대로 외야입니다. SSG 구단 관계자가 사치세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
뉴욕 양키스는 쌓아둔 돈으로 사치세를 내지만 우리 KBO 리그 팀들은 유보금을 쌓아둔 팀은 없다고 봐야 되고 사치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면 빚을 내서 감당해야 된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100억 원 넘게 펑크난 구단이 수두룩하다. 사치세를 내는 상황이면 모기업에도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치세를 내야 돼가지고요. 빚 좀 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모기업에 이 설명하는 건 이거 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겠죠. SSG는 그래서 FA 협상에서의 적정가, 그죠? 구단이 지출할 수 있는 능력가, 그리고 선수가 원하는 희망가, 이 부분에서 고민이 아주 크다고 그럽니다. 지금 각 구단들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관중수입 급감에 연동돼서 또 광고 수입 줄어들고, 그리고 상품 이렇게 판매수 이런 것도 그냥 거의 바닥치죠. 여러 상황이 지금 악화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SSG의 외국인 선수 시장, 저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외국인 선수 시장이 쉽지가 않죠. 각 구단들이 지금 발표를 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갑자기 이 선수도 좀 한번 해볼까? 많이 좀 눈들이 낮아졌습니다. 메이저리그 팀들이. SSG도 벌써 여러 명의 외국인 후보군하고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벌써 수명, 두세 명을 일본 프로야구 팀에 빼앗겼다 그럽니다. 그냥 이 선수들이 나 일본 갈게 그러고 떠났는데 100만 달러를 훌쩍 넘기는 몸값을 받고 그냥 일본 갔다 그럽니다. 좀 허탈한 표정이고. 그래서 SSG 쪽에서 100만 달러 상한제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처음에 데려올 때 상한제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유연하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지적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는 SSG가 SK 시절이죠. 외국인 투수 계약을 굉장히 빨리 좀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좀 길게 걸릴 것 같다고 하는데 조금 더 길어집니다. 폰트 선수 재계약 협상 중인데 순탄하지 않아 보입니다. SSG 관계자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조건이 안 맞는다.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하고 제가 조건이 좀 안 맞아요. 협상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더 주십시오. 고맙습니다.